화제 인물을 통해서 그 이슈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피플 인사이드 시간이고요. 오늘은 자본시장 뉴스 더벨의 김병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세계의 부자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이 누구일까? 자, 먼저 미국 블룸버그에서 억만장자 지수를 내놨는데 저희가 이건희 회장 이야기 잠시 후에 할 거니까 일단 세계 1등 누굽니까?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 가장 궁금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에 그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1위는 그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로 추정이 됐습니다. 재산 규모는 959억 달러, 한화로 약 105조 3천억 원입니다. 두 번째로 돈 많은 사람은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분이죠. 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고요. 재산은 한화로 약 96조 8천억 원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37위에 올랐어요. 이게 순위가 상승한 거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 기업가 가운데는 세계 100대 안에 유일하게 든 회장님 그 사람인데요. 지난해에는 약 86위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가 올 들어서 60위권으로 뛰었고 이번에 순위가 지난 7월에 50위권 안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꾸준히 지금 순위가 상승을 하고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사실 이건희 회장은 와병 중이에요. 스스로 어떤 활동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 순위가 올랐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네요. 어떻게 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그 자산 가치가 가장 크게 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삼성전자 주식의 상승 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해 말 약 180만 원에서 최근에 270만 원 수준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지난 20일 종가는 276만 원이었는데요. 이 회장의 재산 중 삼성전자 보통주가 155억 달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큰 규모인 삼성생명 주식 가치의 약 3배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식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예. 이건희 회장이 와병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은 계속 올라갔다, 커졌다라는 건데. 그렇죠. 그 말은 사실 그 삼성 오너 일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굉장히 지분을 그래도 어느 정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도 꽤 올랐겠네요. 커졌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 부회장의 재산은 올 들어서 22억 달러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최근 재산은 79억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 효과를 이 부회장 역시 톡톡히 누리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글로벌 부호 100위 안에는 이름은 올리지 못했습니다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 부호에는 53위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8위를 기록했는데요. 한국 기업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79억 달러인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100위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참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개개인별로 따져봤을 때 아시아 몇 위, 세계 몇 위를 따진 거잖아요. 근데 삼성그룹의 경우에는 오너 일가가 또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삼성 일가의 전체 재산을 좀 따지게 된다면 순위가 꽤 크게 올라갈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 앞서 살펴봤던 그 블룸버그와는 별개로 좀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 포브스가 매해 그 가문의 그런 재산 규모를 추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포브스에 따르면 삼성 일가의 자산은 408억 달러, 한화로 약 44조 9천억 원 정도입니다. 네. 아시아에선 두 번째 수준인데요. 지난해까지 그 포브스가 2015년부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 직후 2년 연속 삼성 일가는 1위 자리를 지켰는데요. 올해는 한 단계 밀려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1위를 누가 차지했습니까, 그러면? 가장 약간 인도네시아 그룹으로 급상승했는데요. 주식 가치가 어떤 걸로 지분이 가치가 됐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재벌가 중에 그러면 포브스에 또 이름을 올린 그런 가문도 있습니까? 예, 국내 재벌가 중에서는 그 삼성 외에도 그 현대의 정씨 가문, 그리고 LG의 구씨 가문, 그리고 SK의 최씨 가문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SK의 최씨 가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50위권에 진입을 했는데요. 포브스의 조사는 그 창업주에서부터 나온 그 성씨, 이씨, 구씨, 그다음에 최씨, 정씨 등을 다 막론하고 재산을 취합한 겁니다. 때문에 그 최근에 계열 분리라든지 네.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그룹의 자산 가치 등과는 약간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두 번째 이야기를 준비해봤는데 사실 김병인 기자가 지난주부터 이 얘기를 꼭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아이템을 버리지 않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해요.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가 LG 상사를 오너일가가 갖고 있었던 LG 상사의 지분을 LG 지주회사로 넘겨서 지주회사에 편입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 그 공정위에서 지속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 LG를 보면서 또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그룹이 있다고 해서요. 어디입니까? 예, 뭐 지난주 그 사이다에서 다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LG그룹의 지주사인 주 LG가 LG 상사의 지분을 그렇게 좀 사들인 건데요. 네. 가장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그 GS그룹입니다. 왜냐면 그 GS그룹의 지주사인 주 GS가 LG건설의 지분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이것이 그 LG 상사와 주 LG의 관계와 굉장히 유사하다 이런 시각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LG그룹과 GS그룹은 한 뿌리에서 출발을 했죠. 계열 분리된 게 그러면 2005년인가요? 예, 맞습니다. 2005년 1월에 LG그룹이 현재 LG그룹과 GS그룹으로 그렇게 법적인 분리가 됐습니다. 뭐 LG그룹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그 라키 화학공업의 공동 창업주가 고 구인의 회장과 그의 사돈인 허만정 씨입니다. 그래서 앞서 뭐 LG그룹의 구 씨의 재산 가치가 뭐 많이 올랐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드렸는데요. 현재 LG그룹을 구 씨가 그다음에 GS그룹을 허 씨가 이끌고 있는 구도와 동일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LG그룹과 GS그룹을 계속해서 비교를 하게 되는데 LG 상사의 지분을 오너일가가 많이 들고 있다가 이것을 지부주사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지분을 넘긴 것처럼 GS그룹에서는 오너일가가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곳이 GS건설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뭐 지난달 19일 기준으로 GS건설의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28.71%에 달합니다. 뭐 최대 주주는 그 허창수 GS그룹 회장인데요. 그의 지분율은 10.51%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허진수 GS칼텍스 회장을 비롯한 오너일가 총 16명이 그리고 GS네오텍과 재단법인 등이 특수관계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LG와 그 GS의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계속해서 지배구조를 개선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오너일가의 지분을 크게 들고 있었던 것을, 그 지분을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하겠네요, GS 쪽에서도. 예, 맞습니다. 하지만 그 LG와 그 GS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한 가지가 그 주주별의 그 지분율 편차가 좀 있습니다.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 허창수 회장과 허진수 회장이 5% 이상의 지분을 들고 있습니다. 허정수 회장 역시 4%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약간의 그 주주별로 지분율이 좀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게 오너일가의 지분을 넘기는 거는 가족 간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이 부분이 나중에 좀 큰 그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GS도 빠르게 변화하려고 하겠네요. 짧게요. 예, 맞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너일가의 지분율 편차라든지 그리고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 허 회장이 굉장히 애착이 강한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 GS건설 같은 경우는 약간 해외 건설 쪽에서 좀 부실이 커지면서 좀 적자가 많이 확대된 상태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 GS로 단기간 내에 편입시키기 쉽지 않을 거다. 네. 그런 시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본시장 뉴스 더벨의 김병인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경제시사 토크 사이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